안녕하세요. 황영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동민입니다. 강직들 잘 보셨나요? 저도 재밌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방송 시작을 하려니까 시간이 약간 늦었습니다. 오늘 정말 정신없네요.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 단톡방을 보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건 지난번에 제가 장비가 불필요한 걸 지적을 해주시고 막 후원도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비를 이렇게 구입했는데, 오늘은 여기 이제 대구시당 이렇게 대변인께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풀세트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이제 제대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눠야 될 말씀이 워낙 많아서 오늘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같이 진행하고 있는 김동민 대변인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동민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 한국사랑 정치외교 전공하면서 이렇게 대변인 일을 하고 있고요. 방학 중에는 계속 시당에 있으니까 혹시 찾아오실 분 있으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대변인이 너무 이제 말을 잘해서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진행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합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가 없이 그냥 이게 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채팅방을 제대로 못 볼 때가 많으니까 우리 이제 대변인께서 채팅방을 좀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지금 제주항공 참사 오늘까지가 이제 주도일이어서 저도 이제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건 지금 이제 시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우리 당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라이브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이제 뭐 성명서 때문에 당원 게시판이 이제 난리가 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제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잘 정리되어 가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대구시당 소식, 그 다음에 지난 라이브 이후에 있었던 일. 사실은 뭐 지난 한 10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보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동안 있었던 게 이제 훨씬 더 정신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12시까지는 마쳐야 될 텐데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당, 제가 이제 개혁신당 대구시당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대구시당 소식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번 항공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과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정말 깊은 조의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대구시당에서도 이렇게 조의 현수막을 대구시 일원에 이제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랑 중남구 위원장이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천사화환을 쪽에 오렌지색 꽃을 담아서 저희 개혁신당에 이렇게 위로하는 마음을 우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당에서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12월 27일 날 가졌는데,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내지 않고 우리 단톡방이라든지 우리 당원 게시판 같은 데 이제 올려서 이렇게 모였는데, 저도 한 2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24분 정도가 오셔서 정말 풍성한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뭐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런 대구시당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당내 관련해서 말씀들 댓글로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뒷부분에서 전부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전부 다 이제 Q&A 시간도 다 있으니까 일단은 앞부분 전부 다 얘기하고 중간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시당 지금 SNS를 아직은 이제 널리 공개를 안 했는데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갓 만들었는데 여기 약간 뭐 그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바꾸고 뭐 그러느라고 오픈 이렇게 이제 널리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게 만든 지 얼마 안 되니까 라이브를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제 채널로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제 채널에 이렇게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좀 좋긴 좋지만 나중에 개혁신당 대구시당 TV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그쪽으로 이제 구독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개혁신당 대구시당 치시면은 이렇게 페이지 있고요. 바로 이제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다 구독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라이브부터는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습니다. 아직은 팔로워가 4명밖에 없네요. 아직은 이제 오픈을 안 해, 소문을 안 냈기 때문에 그래도 컨텐츠가 없지만 한번 들어와서 이제 많이 팔로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구 경북에 있는 개혁신당 당원들의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이제 활용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지난 라이브 이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제가 저도 이제 참 가슴이 아픈데 그냥 우리 이제 시당 한번 참 우리 그 대구 시당 사무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대구 시당 사무실을 한번 핸드폰으로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제가 핸드폰 들고 한번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입구.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 저기. 네, 저기 입구고요. 예, 저기 이제 회의 공간이 따로 있고 저기는 사무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은데 여기 같이 모여서 모임을 하기 위한 공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거의 스튜디오로 꾸며놔서 지금 이제 협소해 보입니다만 적어도 많으면 한 100명 정도까지 들어와서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문을 보여주면 모임 받기 진짜 압권입니다. 여기가 이게 야경이 정말 좋고 멀리 팔거천이 보이고 도시철도 3호선이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태전역이 보이는데요. 태전역에서 걸어서 한 5분이면 오니까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네, 잠시만요. 네, 지난 라이브 이후 있었던 일들을 좀 설명드릴 텐데 워낙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당협위원장 단톡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게 이제 우리 당원 게시판에 소개된 글이더라고요. 이제 뭐 사실은 다 알게 돼 버렸는데 오늘 이제 성명을 다 읽으셨죠. 그 성명을 주도하신 분이 올리신 글입니다. 제가 이제 익명 처리를 했는데 뭐 굳이 익명 처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제일 중심이 되는 내용이 저건데,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대선 후보 경선 등의 절차를 거쳐 당선된 후보가 우리 당을 대표하여 출마하게 됩니다. 말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중심이 되는데, 저 워딩은 이준석 의원도 그냥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선을 거쳐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 당의 대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누가 우리 당의 얼굴인가 하면 당대표라는 거예요. 제가 허나 당대표를 물러나자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허나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우리 당의 지지율은 당대표의 이준석 의원 그리고 천하람 이주영 의원의 지지율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게이트키퍼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말에 대해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물론 이렇게 후보가 더 많아지면 경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렸죠. 우리 당계에 있는 우리 조선제일호랑이 님의 글을 올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선 좋지요. 그러면 경선 끝날 때까지는 이준석 의원은 그냥 경선 후보일 뿐이고 당대표가 당의 얼굴이 되겠군요.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국힘은 아직 경선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느긋하게 이게 산책하듯이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총력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이 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런 논리는 정말 전 해당형에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그 후보들의 메시지들도 계속 오픈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 국민 매월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자. 저런 내용이 나가면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굉장하게 문제점을 제기를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사실은 어떤 분이 저렇게 적어왔어요. 특정 개인의 글에 그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가 있냐. 저분이 소통관 기자회견하는 걸 중앙당에서 막았다라고 적었더라고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이제 꼭 문제가 생기면 해명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저건 사실은 많이 틀린 게,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제가 적은 표현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소통관 기자회견을 막은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돕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국회 소통관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수 씨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예약을 못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에 와서 나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그걸 안 도와준 겁니다. 근데 저 알고 보니까 최근에 당과 의원실, 우리는 이제 의원님이 3분 계시니까 의원실을 통해서 소통관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원활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당에서 돕지를 못한 거예요.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김기수 씨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떤 의원을 알아가지고 개혁신당 의원에는 다른 의원을 알아가지고 소통관을 사용할 때 우리 중앙당에서는 거기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았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그분한테 개인톡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자, 저게 할 말이에요. 저분은 저보다 연배도 한참 낮은 분인데 저한테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싸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막은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돕지 않은 거잖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그냥 수정해 드렸을 뿐입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좋은 하루 되세요. 이제 저렇게 저는 지금 이제 당이 사실은 이거 말고도 막 이게 오픈하기 부끄러운 지금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당협 게시판에 보면 누가 이제 보더니만 막 너무 당황스럽다고 어떻게 우리 그 개혁신당의 당협위원장들의 수준이 이렇게 낮은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솔직히 좀 저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활동을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인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계셔서 참 가슴이 아프고요. 사실 오늘 이제 뭐 이런 성명서가 나왔죠. 이렇게 그런 자세히 안 읽어봐도 될 텐데, 제가 여기 뭐 조목조목 따져서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당협위원장이나 어떤 우리 당내 중직자들도 당이 분열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없고 당대표 물러나라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지난번 라이브를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헌하 대표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경험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한 거 없었어요. 다 오픈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목요일까지는 잘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분열을 조장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이게 당이 어려워지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의 지지율을 당 지지율로 못 옮긴 지도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 성명에 뭐가 잘못됐냐 그러는데 또 사소한 잘못한 게 말씀드리면 가나다 순 일동인데 뒤에 명단을 보면 가나다 순도 틀렸어요. 잘 보면. 그래서 위원장님 이 그 성명서에 대해서 네. 조금 요약을 해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한번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에
서명에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이제 서명 참여를 요청받았냐? 저한테는 아무도 연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는 11명이 결국 철회를 했어요. 나는 성명서 본 적도 없다. 나는 이런 내용인지도 몰랐다. 라고 해서 그럼 나는 이름 빼달라. 그래서 지금 11명이 빠졌는데 그 말은 지금 의도가 분명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분들이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하나의 큰 세력임을 보여주고 이제 당대표를 중심으로 아까 이야기한 아까 이제 여기에 그 유성호라는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거 그거는 뺐네요. 네, 뺐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 대표인 분이 쓴 글이 그겁니다. 당대표를 중심으로 경선을 하고 경선된 후보가 당의 얼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경선 과정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0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당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원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경선하면서 그게 이제 컨벤션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소수잖아요. 잠시만요. 그 저희가 이제 당협위원장 분이 2차까지 해가지고 그 69명인가요? 69명. 네, 69명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 이제 서명하신 분은 이제 당협위원장들 분 중에서는 24분. 네, 24분이 계세요. 그 중에서 11분이 이제 철회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한 13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지. 당협위원장들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아직 행위자이신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명단을 알려달라는 분도 계시던데 제가 명단을 공개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아직은 제가 뭐 단톡방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최종적으로 자기는 이제 이름을 빼겠다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을 테니까 그거는 일단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협위원장들이 당을 안타까워서 또 이제 당원들이 당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열 세력이다. 당을 어렵게 하는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서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당하고 어쩌면 불법적인 행위가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조직적으로 당을 분열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당을 분열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저한테 연락을 안 했겠습니까? 저도 이제 지난번에 라이브를 하고 제 라이브를 본 분이면 저 사람도 우리랑 같은 편이 될 수 있겠네. 저 그런 연락 받은 적 없고요. 제 핸드폰 공개할 수 있어요. 포렌식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당을 음해를 하고 우리 당대표를 어렵게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동참한 적이 있는가?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그냥 당을 안타까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당의 어려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명서를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을 봤을 때 이제 그 당 대표가 이제 허은하 당 대표가 이제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화합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가 정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허은하 대표가 주선으로 나가고 지금까지 허은하 대표가 그렇게 해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의원분들을 이제 앞세우는 것보다는 이제 당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대표님의 활동이 많이 올라와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유지하겠다 아마 그런 이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 게 이제 경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경선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후보자가 여러 명 있으면 경선을 할 수 있죠. 경선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경선 전에 우리가 왜 허은하 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스피커를 내야 하는가 이제 그런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제 제가 메모가 안 된 번호가 이렇게 문자가 와서 봤더니 자 여기에 제가 요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이제 중앙당이 막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저걸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저는 그건 좀 안타깝고요. 예, 여튼 뭐 지금 현재 파악한 거로는 서명을 24분이 하셨는데 이제 11분이 이제 철회한 거는 맞습니다.
있고요. 라이브 키기 전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오늘 인석 대표께서 이런 글을 올리시고 단톡방을 나가셨네요. 하여튼 뭐 굉장히 뭐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뭐 이 부분은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자른 거라서 이제 이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지 이준석 의원님께서 이렇게 나선 적은 없으셨죠. 여기 이제 단톡방에 네. 그런 처음 아마 겁니다. 저희가 당 이제 좀 많이 시끄러워진 다음에 이렇게 시작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의원 자 댓글도 좀 챙겨주세요. 네, 댓글 제가 질문 같은 거는 바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앞에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조금 이제 댓글을 한번 살펴보고 네. 이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질문 세트. 자 그러면 이제 이 그 저희 당 내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읽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경선 전이라도 이렇게 경선을 한다 그러면 당 대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난번 국민의힘의 대선 때 이준석 대표가 욕을 먹은 게 그거잖아요. 특히 이제 유심초 그 유승민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왜 당 대표가 유승민을 안 도와주냐? 근데 대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엄정 중립을 못 지켰는데,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개혁신당이 지금 이준석의 개인 지지율이 지금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높다 그러면 지금은 이준석 마케팅을 해서 우리가 당 지지율을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이 살기 위해서는 이게 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거다, 아니면 우리 허은하 대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개혁신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잘 되기를 바라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를 중심으로 개혁신당의 지지율을 올리자. 아니다.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이주영 의원을 중심으로 당의 지지율을 올리자.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기 대선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통상적인 정상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른 비상한 전략을 가지고 비상한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비상대책위원회를 가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 당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그 모든 과정이 이게 조기 대선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걸 분열적인 행위다, 당을 어렵게 하는 거다,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그런다, 제 워딩에서 당대표 쫓아내자는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냥 당대표께서, 저도 이제 어떨 때는 막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도 예우를 하고 이제 그렇게 다 해왔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구시당 간담회 할 때도 우리 대표님 영상이 당연히 제일 중요한 영상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도덕이 제발 저리는지 모르겠지만 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질문이 그 조대원 최고위원님의 이제 페이스북 이제 쓰신 거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제. 제가요 이거 참 부끄러운데, 저랑 조대원 최고가 대구에 지난번 총선에 2명이 같이 출마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대원 최고 내려왔을 때 제가 가서 만났어요. 같이 커피도 마시고 파이팅하고 사진도 찍어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출판 기념회도 갔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 친구를 신청했습니다. 친구를 안 받아줬습니다. 대구에서 같이 출마한 2명인데, 그리고 시당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출마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페이스북 친구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나중 되니까 페이스북이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대원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차단돼 있어요. 아예 못 봐요. 못 봅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대구시 당의 당협위원장으로 되셔서 단톡방에 이제 당협위원장 단톡방에 초대를 했는데도 그냥 조용히 나가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제가 시당위원장으로서 당협위원장들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너구리힘님한테 이제 문자를 해가지고 조대원 최고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라고 해서 너구리힘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뭐 너구리힘님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그 황교안 위원장 너무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글을 왜 적었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그럼 지워도 되잖냐? 아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너구리님 너무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다른 사람이 글을 적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저랑 너구리님이랑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서로 이제 뭐 성탄 인사, 신년 인사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그 송년회 할 때도 몸이 아픈데 잠깐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원 게시판 보니까 저희 당이 당원 당규가 없다 이런 말씀이 조금씩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당원입니다. 그 5월 10일에 개정한 건데 이거 제가 시당에서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당원 개인으로서 당원 게시판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당헌까지는. 근데 이게 개정이 됐다면 이게 아마 다르겠지만은 개정되기 전에 5월 10일에는 누군가가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프린트한 겁니다. 근데 당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인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저번에 중앙당에 여쭤봤을 때 그 당규를 지금 확인하고 좀 수정하는 절차에 밟고 있어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지. 이제 당원 당규는 다 있습니다. 오케이. 질문 그리고 자,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제가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이게 뭐 우리 당에 있는 특정인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뭐 나쁘게 평가하는 거는 이제 뭐 더 이상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진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뒤에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런 이야기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성명이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나는 바람에 저도 이제 잘 아는 분들한테 몇 분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전화를 걸어봤더니 나 그런 내용인지 몰랐다. 그냥 화합하자는 이야기인데 화합하자는 거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성명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저 성명은 상대가 있는 성명이잖아요. 그죠? 규탄해야 될 대상이 있는 성명이잖아요. 즉 그거는 사실은 당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화합하자는 건데 뭐가 잘못됐느냐. 근데 화합의 대상이 나머지를 규탄하면서 화합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분열이죠. 네. 분열이고. 그 질문이 이준석 중심 그리고 허은하 중심 이런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아까 이제 당대표 중심으로 경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경선 과정에는 당대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뭐 이준석 후보 또 김기수 후보 또 이제 제3의 후보들 쭉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조대훈 최고도 나올 수 있고 뭐 지난번에 최고위원 나오셨던 분들 다 나오실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각자의 이게 뭐 네 분이 나오셨다면 네 분이 마이크를 4분의 1씩 나눠 가지고 각자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당의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아까 이제 김기수 이렇게 조선제일호랑인가요? 그분의 공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우스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우리는 지지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정말 이게 모든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에 100만 대군이 있고 우리가 10만 명이 있다 그러면 전선을 넓게 같이 펴면 안 되는 거죠. 모아서 집중해서 이렇게 관통을 해가지고 적을 혼돈에 빠뜨려야 되는데 자 우리도 거대 정당처럼 후보들 다 받아서 다 우리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경선하고 그렇게 할 동안에 시간은 다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경선할 수 있습니다. 경선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 예를 들어서 허은하 대표께 어떤 뭐 방송 출연을 한다 그러면 저보다는 이준석 대표를 모셔주세요. 또 허은하 대표가 어디 가서 마이크를 잡는다 그러면 자 저보다는 이준석 대표한테 마이크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띄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개혁신당이 이번에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상한 각오로 비상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경선을 하고 전국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려 그러면 특정 후보 한 명을 조직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여러 후보들이 자기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또 이렇게 경선하면 서로 공격도 해야 되잖아요. 방어도 해야 되고 지금 이재명이랑 싸워야 되고 국힘이랑 싸워야 되는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모든 당원들의 생각이고 많은 당협위원장들의 절대적으로 다수의 당협위원장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는 이제 그 마지막 뒷부분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선 전망 이야기를 참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준석이 당선될 확률이 있어? 안 돼. 이준석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뭐 오늘 이제 아까 강적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동탄이 어떻게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그런 포인트를 한번 이제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인데요. 자, 국민의힘의 경선 봅시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 12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3명이 기권했고 8명이 무효가 나왔는데, 탄핵 찬성한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원내 다 합치면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조경태, 한동훈, 이분들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힘에 그것도 유력 후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왼쪽에 다 있습니다. 오른쪽에 탄핵에 반대한 분들입니다. 윤상현, 홍준표도 탄핵 원해지만 반대했고요. 원희룡, 나경원 저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이제 후보 경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 윤상현 의원이 지금 이렇게 한남동 관저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거 보고 윤상현이 경선에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자, 보시면 왜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 이제 룰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초대 당대표가 될 때 당원 투표 7, 여론조사 3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될 때는 당원 투표 5, 여론조사 5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진짜 혼이 난 거죠. 혼이 나서 이준석 대표 같은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를 뽑을 때는 당원 투표 100%로 바꿨죠. 쫄보들이 저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예 유승민 대표나 이런 분들은 이제 후보군에서 빠져버렸죠. 그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때 8대2로 바꿨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적으로 당원의 뜻이 좌우하는 게 국민의힘 후보 경선입니다. 자, 21대 대선 후보 선출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누가 당선자가 될까요? 저는요, 당원투표 당원들이 지금 탄핵 찬성파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결사 반대할 거예요. 왜? 국힘 당원들은 지금 대다수가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대선 후보가 된다?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론조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할 거고요. 저는 7대3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아까 본 것 중에서 여기 왼쪽에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이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봤을 때 그 당대표고 이제 대선이고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이니까 그 여론조사를 조금 더 높일 가능성은 없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거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율이 5대5까지 안 갈 거라고, 절대 5대5로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제 짐작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비대위로 가서 정말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원들이 용납을 하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후보가 됐다, 당원들이 그것을 용납을 하고 지지를 하겠느냐. 당이 심각하게 분열이 될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 탄핵 찬성파랑 탄핵 반대파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울 거예요. 그죠? 서로 배신자라고 낙인 찍으면서 그런 전당대회를 한 20일 동안 할 텐데, 그때 국힘은 그냥 질이 멸렬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국힘의 지지율의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인데, 이게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한 가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국힘은 지지율이 무조건 25% 정도는 가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경우고 탄핵 정국은 다릅니다. 여기 탄핵 정국을 한번 보시면, 자,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뭐 40%, 45%, 48%쭉 갔다가 홍준표 때 24%잖아요. 자, 저걸 보고 자, 국힘은 무조건 24%, 25%는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잘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수 정당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는 중도였습니다. 그죠? 국민의당에 있었기 때문에 중도 후보였는데 그때 홍준표 이렇게 당대표가 출마를 했을 때 한동안 10%대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자,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10%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 사람들이 우리 안 돼. 이게 탄핵한 사람이니까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홍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안철수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급격하게 올라가서 진짜 문재인이 근접했습니다. 그죠? 35%, 37%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 24% 떨어졌어요. 왜 저런지 아시죠? TV 토론입니다. TV 토론 하면서 내가 갑철수입니까?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하면서 야, 나는 그 당시 새누리당 못 찍겠어. 홍준표 절대 못 찍겠어. 우리가 탄핵을 당했는데 어떡해? 그래서 보수를 못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우리는 그럼 중도로 갈 거야. 라고 안철수한테 갔다가 이거 안철수는 너무 후보로서 모자라거든요. 그 지지율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만약에 안철수가 TV 토론을 잘했다면, 만약에 저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있었으면 치고 올라갔겠죠. 그리고 홍준표는 꺾였겠죠. 제 말은 자, 이걸 보시면 그때 범보수 후보를 다 합친 지지율이 저거밖에 안 됐어요. 계속 한 10%대에서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저는 이번 탄핵에 지금 이제 탄핵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제 지지율이 뭐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도 뭐 25%씩 나오고 이제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저기가 만약에 보수 후보가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저기 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경우가 언제였나 하면 이명박 대통령 그 정동영 있을 때 싸움이 끝나버리니까 자포자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때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철수로 모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홍준표로 모여가지고 그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생기면 저는 국힘은 20%를 결코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국힘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어쨌건 이제 국힘 지지율은 더 까먹게 되겠죠. 네네. 자, 국힘은 지금 어쨌건 이제 안철수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몇 프로는 됩니다, 그죠? 그분들이 그 들어가서 국힘의 지지율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거는 뭐 국힘으로 보면 점점 어려워지는 길을 가게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의 전망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뭐 이 기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40%를 못 넘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때는 서로 진짜 악마화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당내 경선에서 이겼을 때 떨어졌던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윤석열은 찍으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악마가 없어요. 이쪽이. 그죠? 국힘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특별히 악마라고 지칭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상황을 돌려보는 거죠. 내가 40대인데 나는 미래가 걱정이 되는데 저 70대 후보를 찍어야 돼? 내가 60대 중반에 이재명을 찍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지역적인 기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절대 지난번과 같은 48%는 못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남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은 후보를 낼까요, 안 낼까요? 어떤 분들은 뭐 당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낸다 그러는데 저는 100% 냅니다. 뭘 보면 안 하면요. 지난번에 보궐선거 때 후보를 다 냈잖아요. 부산도 내고 다 냈어요. 그죠? 이제 전국 정당이 되려 그러면 지방선거를 스킵하면 안 됩니다. 지방선거를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시도당 위원장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부 조직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대선을 건너뛴다고요? 대선 건너뛰면 조직이 다 민주당으로 빠지고
개혁신당으로 빠지고 국민의힘으로 빠지는데 그걸 지금 의원이 12명인 조국혁신당이 보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국혁신당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차라리 호남 후보를 내세우는 거 어떤가 생각을 해요. 호남 후보를 내세우면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막 고민할 거예요. 야, 이재명 저 하자가 많은데 범죄자인데 또 저 경상도 사람인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뭘 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는 이낙연을 밀었는데 이낙연이 말이야 경선에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때 그 보궐선거 때 군수 선거에서 아주 산파전이 벌어졌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죠? 그런 게 생긴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 결코 40% 못 넘을 것 같고요. 35%에서 40%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저의 희망 회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으로 한번 가보면 최근에 여기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3자 여론조사를 했죠. 사실 이 여론조사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1명 나오고 국힘에서 1명 나오고 개혁신당에서 1명 나오고 조국혁신당에서 누가 한 명이 나오겠죠. 또 지금 정의당에서 나오고 그렇게 하겠죠. 이분들은 빼더라도 저는 조국혁신당도 지지율을 상당히 이제 먹고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지금 여기서는 야, 이재명이 40% 넘었잖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갑자기 이런 여론조사를 처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처음 받았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재명을 찍었는데 이제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되면 당신들이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지, 이재명은 아니지. 그리고 또 이제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그 지지율이 이제 많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준석 대표, 이준석 후보의 처음 레이스의 첫 여론조사는 12%, 13% 이제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두 자리는 넘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건데요. 저는 이 동아일보 그 신년 여론조사 요게 이제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제일 적죠. 11.8%. 근데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이재명 표를 누가 제일 많이 뺐었어요? 이재명의 경쟁력은 이준석입니다. 그죠? 예. 오세훈이 지금 이게 현재 서울시장이고 지난번에 찍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세훈 지지율이 높고 홍준표 지지율이 높고 그런 것 같지만 이재명이랑 붙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을 가장 고통스럽게 할 사람이 이준석이라는 건데 물론 여기 1% 차이 홍준표 시장이랑은 0.7% 차이 그 정도는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 지지자들 그다음에 윤석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믿는 게 있지 않습니까? 3대 TV 토론만 한번 해라. 그 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TV 토론하고 1대1 맞붙고 그렇게 해서 이게 청년 정책을 가지고 붙고 혁신 정책을 가지고 붙고 글로벌 정책을 가지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이길 후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을 이길 후보는 이준석밖에 없어요. 지금 이재명을 이겨야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세훈도 이재명 못 이기고요. 홍준표도 이재명 못 이겨요. 그렇지만 이재명 이길 후보는 저 4명 중에는 이준석이 이제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확신이 저는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선 전망 이거는 희망 회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누가 저를 가지고 박수를 치고 이게 정치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근데 어쨌건 저는 이재명은 40% 미만이 나올 거고 국민의힘은 20% 미만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당장 모이는 것 같지만 저 안에서 탄핵이 결정이 되고 그 안에 경선 과정에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지율이 이제 서로 까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개혁신당은 1월 말이 되면서 바로 대선 레이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선 레이스를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은 탄핵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심평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오세훈, 홍준표 대선 노름 그만 멈춰라. 왜 너희가 지금 탄핵이 안 될 텐데 너희가 대선 후보로 나간다는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우리 개혁신당보다
민주당보다도 한 60, 이게 탄핵이 결정되는 한 달 내지는 2달, 3달 정도는 레이스가 늦게 출발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한테 굉장한 강점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경선 과정이 큰 의미가 없이 바로 인석 중심으로 치고 나간다 그러면 또 저쪽에 이제 상대 당들이 경선을 하고 있는 한 20일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더 버는 겁니다. 그러면 화성에 그때 23일인가요? 그거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이준석을 알리고 이준석의 정책을 알리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우리가 월등하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저겁니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어섰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어섰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선거 전략이 이겁니다. 이제 대구 경북은 이준석 대구 사람 아닙니까? 경북 칠곡 사람 아닙니까? 자, 우리 이준석을 한번 몰아봅시다 라고 설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국힘을 이겼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이기려면 힘을 합쳐야죠. 네,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30대, 40대, 50대가 어르신들, 그죠? 60대, 70대, 80대 아버님을 만나고 어머님을 만나고 고모 삼촌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야죠. 이재명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설득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뭐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당내 얘기를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네네. 거의 대부분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질문 조금 네네. 네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자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 얘기를 저희가 초반부에 했는데 또 이제 그 부분을 못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지금 몇 명 철회했는지, 철회 더한 사람 있는지 물어보네요. 잠깐만요. 현재는 12분이 한 분 더. 11분. 그럼 그대로. 11분인데 또 이제 뭐 어떤 그런 명단 올린 걸 내려달라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어쨌건 뭐 현재는 11분이고 11분. 현재 남아 있는 분은 이제 13분입니다. 13분이고 그러니까 이 성명서에 지금 동의를 하고 계시는 분은 아직 13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원 소환제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 공개되어 있는 당원에 보면 당원 소환제 얘기는 있는데 그 정확한 거는 이제 당규로 정한다고 해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 저는 이제 그렇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내일 이렇게 시위한다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하시는 분들은 개인 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외부로 보이는 이게 당원 게시판은 어쨌건 우리끼리 보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알려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의사는 다 모아진 것 같아요. 다 모아졌고 이제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게 우리 그 당원 협의회 당위원장 모임에서도 사실은 이제 뜻이 거의 다 모아진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번 라이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예요. 좀 기다려 봅시다.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게 누가 떠나고 안 떠나고 뭐 그걸 제가 주장했던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게 절충이죠, 그죠? 절충 안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뭐 크게 이제 이렇게 종기가 터져버렸거든요. 터져버리면 이제 아무런 상태인데 그 터져버린 종기를 헤집는 거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 게시판도 일단은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지금 뭐 이게 뭐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다른 이제 뭐 조대원 최고 이름도 나오고 명단을 명단을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네. 한번 말씀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왜 뭐 특정인의 페북을 갖고 fem코를 갖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한 며칠간만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이준석 의원한테도 좋은 거고요. 물론 지금 오래 기다린 거 압니다. 3주 동안 기다렸다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화산 터져버렸잖아요. 화산 터졌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의원도 의사를 표시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여기 이름이 잘못 들어갔어요. 이름을 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기다려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당헌 소환제 그 저희 당 게시판에 당헌이라고 치시면은 그 당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글이 삭제되거나 내려가지 않는 이상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원래 목요일에 허은하 대표님이 이제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미뤄졌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저 조기 대선과 그 당 대표의 그 뭐죠? 그 제시님, 제시님 그것을 이제 연동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준석 그 의원님이 그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하셨어요.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움직임이 아마 시작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조금만 기다려 보자는 게 이게 이제 그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문제가 더 어려워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성명에 동의하셨던 분들 지금 이제 목소리를 안 내고 계세요. 안 내고 계시고 이제는 아마 그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분이 한두 분 더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문자를 보내고 그러시는 거 보면. 근데 이제 그 외의 분들은 아마 이제 당의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당원들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봉기합시다, 막 싸웁시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잠깐만 저거 이제 저거 제가 눈에 딱 보여서 상처가 아무는 게 아니고 그냥 덮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터졌어요. 터지면 이제 이렇게 아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터지지 않았으면 덮으면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조금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여드름처럼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혹시 이제 저 라이브를 보시는 분 중에 이번에 이제 성명에 동의하신 당협위원장들 계시면 저 진심은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도 상처를 받지 않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경선을 정상적으로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는 진짜 별똥부대처럼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작전은 아니지 않나라고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의견을 올렸는데 막 강하게 태클이 들어와서 저도 이제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사실 좀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천하람 의원님인데, 지금 천하람 의원님도 조금 움직임을 보이시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자, 하여튼 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선 자금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요거는 우리 이제 그 윤석 의원께서 장로만 여의도에 가서 말씀하셨던 거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윤석 당대표, 국힘의 당대표 나갔을 때 조영 의원, 나경원 의원은 한 10억 정도 썼다. 조직도 만들고 그랬다. 그렇지만 이준석은 조직 하나도 없이 3천만 원으로 선거 치렀다.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은 480억, 윤석열은 420억 썼지만 80억만 써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왜 이길 수 있는지도 설명을 다 했어요. 지역 조직도 안 만들어도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도 안 얻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80억이라 그러면 저는 22대 총선 때 윤석 우리 후보가 후원금을 4월 만에 마감했었거든요. 화성에 나갔는데 대선 후보 나가면 저 80억? 저 일주일 안에 저는 꽉 다 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윤석 대표께서 비트코인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선 자금도 우리 당원들이 또는 이제 윤석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으면 저것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만든 지 한참 오래돼 버렸어요. 아까 이제 넣고 빼고 하느라고 뒤에 내가 어떤 슬라이드가 있는지 몰라서 살짝 보고 와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 여기 사실은 단계에 적은 건데 다른 질문 자. 많아요. 제가 이게 싸가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미는 겁니다. 야, 네 가지 있다, 싸가지 있는 40대 기수다. 우리 40대 기수가 굉장히 강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지역에 많은 젊은 분들이랑 이야기해봤더니 이준석이 이제 40이에요? 와, 우리랑 같은 세대네요. 밀어야 되겠네요. 찍어야 되겠네요.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 40대, 50대가 모이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요 중에서 60대, 70대가 이제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저는 사실 60대입니다. 이제 환갑을 넘었는데 이게 젊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고모, 삼촌, 이모, 숙모, 그죠? 외삼촌을 설득을 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4가지 있는 40대 기수 이준석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실력이 있다. 실력은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두 번째 설득력이 있다. 진짜 이준석을 만난 사람들 다 좋아해요. 예, 만나기 전에는 싸가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만나보면 정말 예의 바르고 괜찮거든. 아까 이제 강직들이 나왔죠, 그죠? 제발 좀 이제 착한 척 좀 해라. 왜 싸가지 없어 보이냐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그러지 않아요. 사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역량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미래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만한 좋은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성공 방정식이 있잖아요. 이준석이 선거에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자기 선거를 졌구나. 많이. 그래서 거기는 질 수밖에 없는 구도였는데 어쨌건 우리 동탄에서 한번 이겼죠. 그 다음에 이제 국힘에서 당 대표로서 이렇게 그때 서울 지방선거 그때는 당 대표는 아니었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다음에 당 대표로서 대선, 지방선거 다 이겼잖아요. 성공 방정식을 아는 사람이에요. 4가지가 있는 40대 기수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이거는 4가지가 없는데 제가 죄송해요. 네, 4가지 없는이라고 내가 적은데 싸가지 없는 그래 싸가지 없다. 죄송합니다. 진행하십시오. 예, 싸가지 없는데 뭐가 싸가지 없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만들어 봤는데 그냥 없는 으로 갑시다 그냥. 자, 없는데 첫 번째 우리 이준석 의원이 없는 관계 있다. 없는 게 뭔가 하면 이준석 의원은 겁이 없다. 이준석 진짜 겁 없는 거 맞죠? 그래서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겁이 없는 이준석 40대 기수 멋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거는 뭐 최근에 이제 모 당협위원장이 적은 그래 뭐 있다 그런 말을 제가 이제 아까 단계에서 읽었는데 이건 모르겠고요.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여친이 없습니다, 그죠? 4가지 없는데 여친이 없습니다. 여친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없어요? 있는데. 아니 저요? 저요? 저는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다 여친이 있는데 여친이 없는 우리 이준석.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공유 자전거만 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개인 자전거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개인 자전거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없을까요? 이게 이제 한 글자, 2글자, 3글자 를 하다 보면 4글자 만들어 봤는데 탄수화물 왜 없죠? 옛날에 저탄고지 한다 그랬죠, 그죠? 저탄이니까 탄수화물 좀 없다. 그냥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아니면은 탄수화물 요즘 보니까 이제 저탄고지 포기한 것 같은데 그럼 탄수화물 있다고 생각하면 출마 자격이 없다. 아직은 출마 자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1월 29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60일이면 2월달이 28일밖에 없으니까 1월 29일 이후에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맞나요? 요것도 아니야 출마 자격이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준석 의원이랑 많이 만나봤지만 정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책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거 어떻게 삼국지의 스토리를 그 적재적소에 그래 비유를 들어가면서 쓰는지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저보다는 연배가 제가 64년생이니까 주민등록상으로 65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건 한 20살 정도 나이가 어린데 정말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4가지 없는 40대 기수 이준석. 여친 대신 비리가 없다. 비리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비리 아니야. 이게 농담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건 농담이고. 그래서 이제 비리 없죠. 비리 없는데 여친 없다가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밌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황영은에 대해서 그 재밌는 사진 한 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가 사실 쫓겨났죠. 쫓겨나고 그래서 가처분 신청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자명을 했어요, 그죠? 자명을 하다가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을 때가 어딘가 하면은 대구시 북구에서 열린 떡볶이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때 떡볶이 페스티벌에서 저랑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왼쪽에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게 저 뒤로 이제 있는 게 마주 보이고 있는 게 저거. 오른쪽 저 사진이 그
그 바로 여친이 있대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이제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저걸 서울경제는 저기서는 얼굴을 제 볼러 처리를 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쨌건 윤석 그 당시 이제 쫓겨난 대표가 오래간만에 처음 이제 등장을 할 때 저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 기억이 나서 그게 벌써 2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저렇게 이제 당대표 쫓겨나고도 좀 미소를 잃지 않았던 저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저런 멋진 이준석 그걸 우리 가진 제가 모신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가진 우리 개혁신당이 수권 정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혁신당이 이번 대선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당원들이 그다음 우리 당협위원장들이 당직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로? 이준석 대표한테로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충 오늘 제가 이제 준비했던 내용은 사실은 원래 그 생각했던 내용이랑 갑자기 막 한두 시간 만에 확 내용을 바꿔야 돼서 말도 굉장히 빨라졌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다룰 내용은 대충 다룬 것 같고요.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여러분 저희가 원래 이 방송 준비를 이제 며칠 전부터 했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큰 일이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사실 전부 다 댓글을 옆에서 보고 제가 이제 살짝 진정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소통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준비된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당내 관련된 거 이제 얘기했고 이제 전부 다 준비된 거 다 얘기했잖아요. 잠깐 제가 조대원 페북 봤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조대원 페북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조최고가 지난번 총선 때도 저를 당황하게 하는 영상들도 평코에 가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대현 그 최고님 뭐라고 적었는지 그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면은 페북에 나오네요. 이재명, 네. 윤석열보다 더한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참 당황스럽고요. 근데 이제 그 조대현 최고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저분은 진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자신의 이렇게 경상도 말로 알로 보이는 거죠. 알로 보이는 분이셔서 참 화합하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같이 대구에서 출마를 했는데 이게 동영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이 무슨 당이에요? 조국 혁신당입니까? 그럼 아니에요. 대구에서 조대현밖에 안 나왔습니다. 조대현당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시당위원장이고 내가 북구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황영은이 출마한 사람의 명단에 황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내려오지 마라 그래. 이준석 내려오면 지지율이 더 떨어져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성을은 그때 이인선 의원이 나왔어요. 이인선 의원이 진짜 최약체였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안 나왔습니다. 진보정당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대구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23에서 25%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진보정당이 10몇 프로밖에 못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대현 최고가 그때 7%인가 얻었죠. 그래서 이제 지지율을 많이 얻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민주당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나왔으면 당선됐죠. 저는 그 지점이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 개혁신당이 가장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대현 최고님 그 페북에 이준석 의원 당신의 장난질과 거짓말을 참아주는데도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은 윤석열과 이재명을 합친 것보다 더 수구적이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김철근 전 사무총장의 무슨 약점을 어떻게 잡혔길래 이런 생떼와 무리수를 두는 겁니까? 라고 올렸다고 하네요. 일단 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죠. 그죠? 일단은 제가 그 조대원 최고에 대해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단톡방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지방선거, 이제 보궐선거가 대구에
광역의원이 한 명이 비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후보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구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몸을 사리고 있는데, 지금 거기 후보 공천하는 그 위원회에 제가 빠져 있습니다. 조대원 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대원 최고가 지금 대구 개혁신당을 위해서, 대구의 보궐선거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개혁신당에 지금 같이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최고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저렇게 험담을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보수의 제대로 된 평론을 하는 정치 논객들은 모두 다 이준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서로의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는 감춰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는 우리가 이제 강점을 계속 이제 세일즈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게 해당이지 뭐겠습니까? 저게 당이 이롭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짜 성명의 정신이, 아까 보세요. 이게 당이 화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는데,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파헤쳐서 그래서 우리 유력 후보를 떨어뜨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기수를 밀 겁니까? 저는 지금 누가 해당 행위를 하는지 제대로 살펴봐 주시고, 이제 그런 분들에서 마음을 돌려가지고 진짜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우리 개혁신당이 오늘부터 난 내일을 만들고 우리 이준석 대선 후보가 당당하게 이제 대권을 쟁취를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혁신당을 위하는 게 아니라. 윤석 3프로TV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뭐 퍼주고 나눠주는 이런 공약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포퓰리즘 정책을 이야기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글로벌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붙었을 때 국민들이 볼 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빠일빠라고,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고요. 그죠? 지금 경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 유능한 대선 후보를 찾는 그런 활동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이준석 의원한테, 이준석 대표한테 힘을 몰아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누가 지금 해당 행위를 하고 있고 누가 지금 개혁신당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당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위원장님 대구시장 출마 안 하시나요? 이게 이제 대구시장은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 때는 시장을 누구 찍느냐가 밑에 이제 그 광역의원, 구청장 분수, 그 다음에 기초의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대구시장 후보는 정말 이렇게 대구에 아주 그 인지도가 높은 분이 나가셔야 되고요. 뭐 개혁신당에서는 저를 아는 분들이 계시지만 바깥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 자리에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당원 간담회 때 오셔서 특강을 해주신 조홍천 의원께서 정말 이렇게 정치 역량도 뛰어나시고 또 대구에 지역 기반도 굉장히 강하세요. 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고등학교가 성광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성광고등학교가 정말 특이한 학교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1부, 2부, 3부가 있었어요. 주간에 1부, 2부가 있고 야간에 3부가 있었습니다. 한 해 1,800명이 졸업했습니다. 동문이 4만 명이 넘습니다. 4만 명이.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이제 뭐 이렇게 1부, 2부, 3부가 있다 보니까 사실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 않았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저 학교 동문 출신 중에 대구의 구청장 군수가 아무도 없어요. 국회의원이, 최초의 국회의원이 조홍천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홍천 의원께서 이때까지 남양주에서 국회의원 하시다가 이제 대구로 다시 내려오신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동문 세력들이나 또 이렇게 강적들이 계속 나오셨기 때문에 보수의 어르신들도 조홍천 의원은 굉장히 많이 아세요. 또 잘생겼잖아요. 머리도 고였고. 그래서 젊아 저거 왜 저 민주당에 있노? 이쪽 오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천 의원님이랑 우리 지역에 오셔서 한번 식당을 갔는데 직접 알아보시고 멀리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종천 의원님 같은 분이 대구시장으로 나가시면 저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대구시장도 당선시켜야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대구시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네. 밀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그 아까 전에 이제 미운 놈도 이제 안고 가자라는 게 그 조대현 최고를 말하는 건지 그런 질문이 왔거든요. 미운 놈을 안고 가자 그랬습니까? 미운 놈을 안고 가자는 표현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쓰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우리가 이제 같이 우리랑 마음을 합하기로 한 분들은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한번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 기세가 있게 치고 올라가면 움직이던 분들도 이쪽으로 많이 모이기는 모일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위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이렇게 조금 멈춰 주시는 게 어떤가 이제 그 정도 이제 표현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특정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이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예. 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뭐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마음을 바꿔서 도움을 달라 그러면은 뭐 같이 할 수는 있겠죠. 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자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번에 후원을 해주신 분들도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제 그 당이 여러 가지로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후원해 주실 분 계시면 여기 이제 고정된 저기 그 메시지에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공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하나? 그 공천 대구에서 공천하는 분. 네, 거기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다시 들어갈 수는 없냐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그건 뭐 시사에서 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라이브를 보신 분은 아십니다. 제가 선거법에 이번에 걸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당대표께도 소명을 했는데요. 제가 부정한 목적으로 경력을 속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였는데 이제 겸임 교수를 교수로 적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21대는 겸임 교수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겸임 교수로 이렇게 채용해 주셨던 그 대학 원장께서 우리 교수로 적어도 돼요. 이게 교육부에서 인가가 난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22대 때 교수로 적은 겁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이분이 탄원서도 써주고 그랬습니다. 내가 교수로 적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물론 제가 선거법을 조항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은 무조건 제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 건에 한 게 있고 그냥 상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무 본대 상무라고 한 거는 제가 44살 때 KT의 상무보가 됐습니다. 근데 KT는 상무보도 정부랑 활동할 때 모든 문서에서 다 상무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생각이 없이 왜냐하면 제가 이력서나 그런데 다 상무로 적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물론 제가 불찰이었죠.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그럴 텐데 이게 제가 좀 찝찝해서 본 선거 갈 때 제가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이게 상무로 적고 겸임 교수로 적었는데 괜찮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세요. 제가 신고해서요. 제가 가서 적을 때 선관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자진 신고했으니까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저도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경찰로 넘어갔고 갔죠.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 잘못하지 않았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만 그것이 제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거 절대 아니고요. 부끄럽습니다. 그런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당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소명을 했고 당대표께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벌금도 이제 8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도 법원에서 다 준 거잖아요. 이게 문제는 있지만 정치 활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걸 핑계를 삼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문제는 대구시의 보궐선거를 위해서 대구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대구시당위원장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에서 바로 잡아주면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조대훈 후보가 대구에 달서 6선거구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거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계속 있으면서 지역에 이제 사람들을 살펴봤고요. 또 이제 시당위원장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예, 지금도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조대원 최고 대구에 와서 어떤 이렇게 사람을 영입을 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유튜브,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대구시당 한번 검색해가지고 구독 이제 팔로우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올리는 게시물들 그리고 영상들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 이제 다음 주에도 방송하나?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마다 이 시간에 하면은 어떨까? 그 강적들의 다음 주에는 안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그 강적들이 매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일찍 시작을 하면 강적들 우리 전에. 당원분들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우리 대변인도 멀거든요. 집이 멀어서 이제 제가 오늘 데려다 줘야 되는데 만촌 일동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쨌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위를 취소한다 그랬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뭐 저 라이브에 이제 제일 큰 공이 저기 내일 시위가 취소되는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이제 명단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이제 성명서가 이제 공개하고 이제 그 성명서를 진짜로 본인들이 이제 내세우겠다라고 하면은 그 명단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뭐 당연히 이제 공개가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네. 제가 이제 아직 공개를 안 한 이유는 아직도 서명 철회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맞아요. 지금 어디 뭐 딴 데 가서 이게 문자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실 맞아요,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타겟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굳이 아직은 안 밝히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 자신 있으면은 이제 자진해서 자기들이 밝힐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그거를 이제 밝힐 이제 의무는 아니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이제 당이 화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의도로 이름이 잘못 들어가서 또는 성명을 보지 못하고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 분들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에서 딱 하면 이게 명단이 또 오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 라이브는 그 여기 위원장님 채널이 아니라 개혁신당 대구시당 채널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방송할 거고요. 12시 되면 딱 끝내자는 12시 예, 좋습니다. 그럼 뭐 한 7분 정도 더 하고 그 질문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서명 그 철회하시는 그 시간도 12시니까 네네. 그때까지 뭐 좀 해달라는 말씀을. 그 혹시 또 말씀드리고 뭐 말씀하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부청장 출마하시냐고. 출마 언제 하시냐 그런. 사실은 이제 제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창조경제타운 단장을 하면서 스타트업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스타트업들한테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려고 제가 모두 혁신 책 한번 가져와 볼래? 예. 제가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할 생각이었지 행정을 하려고 이게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청장이나 군수 또는 시장은 행정을 하는 분이잖아요. 물론 정치인이지만 행정을 당선을 통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모두의 혁신이라고.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혁신에 대한 정책들이 이제 실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지 나라의 혁신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지 저는 이제 지역에서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할 생각은 사실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나이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초선은 나이가 많아도 50대 초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대나 50대 초반에는 국회에 들어가야지. 저는 지금 이제 환갑이 넘었으니까 나이가 너무 많죠. 많고 지금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60 넘어서 이제 더 젊어야 된다. 국회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바람직한 정치인의 사례가 옛날에 이제 새누리당의 김용태 저기 이제 저기 포천의 김용태 의원 말고 이제 김용태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40대 중후반에 아마 국회의원이 됐을 거예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진짜 중앙부처의 과장, 국장들이랑 술 마시면서 막 정책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법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환갑이 넘어서 들어가면요, 과장보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이제 정책을 가지고 실험하는 그런 정치는 못합니다. 네. 내일 조대현 최고
기자회견을 한다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그분은 이게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결국 이제 마이너스 정치를 계속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건 뭐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뭐 김용태 의원님, 예, 양천구 의원입니다. 저분은 거기가 완전히 민주당 판이었는데 저분이 국회의원 돼서 아마 삼선까지 갔죠. 근데 개혁신당 왔다가 지금은 저 바른정당 왔다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황 위원장님이 당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인지. 뭐 저는 저 미관 말직에 있습니다. 대구시당위원장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뭐 바른정당도 했었고 바른미래당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오래 알아온 분들이 많으시죠. 많고 또 이제 천하람 당대표 나왔을 때 그 전에는 몰랐는데 대구 왔을 때 보니까 이제 저랑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천하람 의원의 부친이 저랑도 굉장히 또 패친이셨고 지금 이제 페이스북 활동을 안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또 이제 만나서 뭐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진 적도 있고 그래서 뭐 당에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 자주 못 가서 그렇지 그래도 뭐 당의 중요한 소식들에 대해서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자, 저 아까 파워포인트 저걸로 조사진 띄워놓을까? 인가요? 예. 자 여기 아까 그 쌈바롱 자기 지인지도 올리려고 수여하고 있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지지도 올릴 이유 없습니다. 저 아까 이야기했죠. 시장도 안 나고 구청장도 안 나고 국회의원도 제가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개혁신당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출마할 생각이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우리 이준석 의원께서 대통령이 돼서 아이고 황 위원장님 뭐 같이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막 길을 써가면서 힘들어요. 지금 이제 선거 3번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3번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3번 선거하면요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위치랑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시당. 예. 제가 예. 여기 위치는 대구에 오시면 외부에서 오시면 여기가 한 2km 반경 안에 IC가 5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속도로에서 이제 접근하기 편한데 대구에 오면 3호선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태전역에서 내리면 아주 가깝습니다. 한 뭐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호선에서 내려오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지나다니는 버스도 많으니까 버스 타고 오셔도 됩니다. 지금 급행 3번 같은 경우는 저기 수성구에서 이제 직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급행 3번을 타도 굉장히 좋고요. 칠곡 태전역 앞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일에는 보통 한 10시부터 5시까지는 열어놓지 않나요? 6시까지는 있습니다. 6시까지? 예, 예. 평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네. 이제 그 당은 사실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뭐 독서 토론회 하고 싶다든지 사업 설명회 한다든지 뭐 커피 모임 한다든지 여기서 다 해라. 여기서 커피 모임 하면요. 진짜 쌉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믹스 커피를 서로 나눠 마시면서 이래 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 좋으니까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서 항상 벌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은 원래 그렇게 됩니다. 이게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어서 네이버 지도 뭐 카카오 뭐죠? 그거 티맵? 예, 뭐 그런데 전부 다 대구시당 개혁신당 대구시당 검색하면은 뜹니다. 저기 뭐 제가 아는 분 이름이 나와서 이영남 의원도 몰랐대요. 이런 성명인지 모르고 화합하자는 건데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그 이제 우리 당협위원장 단톡방에 보면 조대원 최고가 전화를 했었나 봐요. 전화를 최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대원 의원님 그 내가 잘못된 겁니다. 이름 빼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명서가 뭔지 모르고 서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있다고 다 이게 적으로 나누지는 맙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간담회는 언제 하냐는 질문이 들어요. 다음 간담회 아직 뭐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이렇게 계엄을 하면서 그다음에 갑자기 조기 대선 하니까 다음 간담회는 어쩌면은 뭐 대선을 위한 이준석 대선 후보를 모시고 간담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모르긴 몰라도 1월 29일 일이 지나면 아마 이제 바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2월 달부터 뭐 이준석 의원은 전국 투어를 계속할 거예요. 전국 투어를 계속하면서 뭐 지역마다 이제 간담회를 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할 텐데, 그럴 때 진짜 우리 당원들이 많이 모이고, 그때 뭐 아마 이제 당 지지율도 계속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될 겁니다. 네. 12시 됐는데 또 철회한 사람 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 아니에요. 12시가 뭐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탈 12명이 철회를 한 12명이에요? 그럼 한 명 늘어난 거 12명, 아니에요? 12명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하여튼 뭐 그 정도. 네, 그러면 그 원래 24명의 당협위원장님이 저기다가 이제 이름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 12명이 이제 철회를 하시고 아직 12명이 남은 것 같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가만히 계셨던 이준석 의원님과 그리고 천하람 의원님까지 나섰기 때문에 당내 상황 그리고 좀 이제 많이 진정된 이제 시간일 것입니다. 다음 주 라이브 때 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 대구시당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당 게시판에도 대구 지역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많이 한번 사랑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주사관님 뭐 명단이 올라왔네. 명단이 올라온데 저기 한 분이 더 추가가 돼 있는데 철회한 명단이죠. 예, 철회한 명단에 저기 한 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밝혀 드려야 되겠네. 누구? 예,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송재열, 다섯, 여섯, 있어요. 송재열 하나, 둘, 셋, 11분이었던 것 같은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분인데요. 11명이면 잠깐만요. 이거 가나다 순이 아니네 그게. 자, 봅시다. 네. 김구영, 양기도, 양해도, 이용랑, 청강정. 청강정 당협위원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12명. 이거 뭐 제가 알려드린 거 아닙니다. 이게 올라와 버려서 어쩔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빠진 분이 있어서 청강정 의원.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4분 중에서 12분이 철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올려주신 대로 곽진호, 김구영, 신민철, 양기문, 양혜두, 이영랑, 이유원, 송재열, 이재웅, 그리고 최대홍, 황금세, 그리고 청강정 이렇게 12분이 철회를 하신 겁니다. 남은 분도 12분이고요. 아직까지 철회하신 분들입니다. 네, 저 명단을 어떻게 아셨지? 그러게요. 하여튼 지금은 뭐 비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말씀드렸지만 성명이 문제가 있는 거는 상대방을 사실 악마하고 규탄한 거지 않습니까? 규탄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게 충분히 동의를 얻지 않고 이름이 올라간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명백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마음을 바꿔주신 분이 12분 정도 되신 거니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모든 분들의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12분 정도는 생각이 약간 다르신 것 같고, 그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당을 화합을 원하는 이렇게 그렇죠. 방식은 다르지만 당을 화합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니까 너무 이제 그렇죠. 이렇게 뭐 악마화하지는 않았으면 좋아라는 단어도 있었고 생각입니다. 그 성명서에 이제 서명한 게 사기친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요? 네. 자 이제 그거는 뭐 사기죄라고 말을 하기는 그렇고요. 왜냐면은 이게 성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의혹이 이게 이제 자기들도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그 당의 화합이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는 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제 화합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이제 들여다 보니까 내용이 달랐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화합이 맞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기라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좀 이해를 하자고요. 네, 이제 정리 그러면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제 당내 이제 분열은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방송 때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이제 방송은 뭐 이제 저희가 따로 올려드리겠지만 이 채널이 아니라 개혁신당 대구시당 유튜브 채널에 이제 구독 미리 해두시면은 이제 저희가 라이브 켰을 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개혁신당 대구시당, 그리고 당 게시판에도 이제 대구 게시판 따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무실 개혁신당 대구시당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10시부터 6시까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네이버 지도에 개혁신당 대구시당 쳐주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채널도 좀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교육에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제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진짜 다사다난했던 2024년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았는데 개혁신당에는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호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대선 승리를 이루어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좋은 개혁을 얻어내 가지고 우리가 장차 수권 정당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뭐 이름이라도 말씀. 이때까지 대구시당위원장 황영헌이었습니다. 네, 개혁신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동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